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더러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윗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 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밭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 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 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 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 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2켤레, 오리털 잠바 2벌,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 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잠바 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 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 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 잘 쓰고, 나중에 4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사는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 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겨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 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떨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윗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 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밭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2켤레, 오리털 잠바 2벌,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 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잠바 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 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 잘 쓰고, 나중에 4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사는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 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겨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에 들고 오징어를 2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이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만사 보고도 못 본 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꼴이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서인지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밤 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를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도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워져 가고 누군지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 논에 풍년 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소리여.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물으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러려니 한다. 이제 뒤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송정 작가님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6가지 습관과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내가 못나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6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굳이 남과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점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둘째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보다 자신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를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넷째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매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에게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합니다. 다섯째는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는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늙는다는 것은 놓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이것 5가지를 버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최악의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헛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노년의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파워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불행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 음식을 먹여주고 턱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면 인지장애나 치매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중에 가차없이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만큼은 잘 걷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서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정서적 집착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정서적 애착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는 좁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자식, 몇몇의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바라게 되고, 자식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화가 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식, 친구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자꾸 작아지지 마세요. 배우면 되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은 먼저 죽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귄 모든 좋은 친구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슬퍼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또한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억지로 만나는 것은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내줄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실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애도하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는 돈과 재산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붙들려고 하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들은 가차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은행 잔고가 일을 그만둔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면 다른 소중한 것들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돈이나 재산이 주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평생을 돈돈하며 살아왔더라도 한번 마음 먹는 것이 어렵지. 편안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왜 진작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느새 나도 예전에 부모님처럼 나이가 든 것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곱게 화장을 하거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나이 들어도 예쁜 노인이 됩니다. 다섯째는 내 기준대로 12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사람과 세상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남들과 내 생각이 언제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기준대로 12분별하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불평불만에 쉽게 화를 내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혜로 가득한 노인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사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3개월을 돌보면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수년간 봐온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후회하거나 무언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답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5가지의 가장 큰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더라면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 더 많이 성취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실제 그들이 삶을 정리할 때 아무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는 아무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평판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위의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국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기에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단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너무 바쁘지 않는 한 하루에 20분 동안 명상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바쁘다면 1시간 명상을 하십시오. 즉, 너무 바쁘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오래 명상을 하여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는 뜻의 말인데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상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가 긴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엔진을 멈추고 열을 식히고 연료를 다시 공급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은 처음에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간쯤에서 쉽게 고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멈추고 식힌 후에 충전하세요. 그런 다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물가에 비친 석양도 아름답고 뜨는 해 또한 아름답습니다. 청춘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흰머리의 얼굴 주름 또한 아름답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날까지 무탈하게 산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너무 많이 해도 뿌리가 썩을 것이고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여도 눈 감아주고 포용해 주세요. 내가 옳을지라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눈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며 때론 눈 감아 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은 없을 것이고 멋진 인생의 후반기를 누리다가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신은 은퇴가 있어도 감정과 사랑은 은퇴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